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방 하면은 우방이라는 건 독립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면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면 미국이 있는데요. 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협상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국장님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나 씨는 양키고홈 이거 들어보셨어요? 양키고홈. 저는 기사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그렇구나. 제가, 이 양키고홈이라는 거는 네.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라, 미군 철수 나가라. 이 말을 이제 양키고홈이라 그럽니다. 네. 이 양키란 말은 미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제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이죠. 그래서 양키고홈 집으로 가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반미 단체들이 양키고홈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지금도 아주 굉장히 극렬히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데서는 일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군 철수라고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어요. 네네. 근데 양키고홈이란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 운동권에서 좀 심할 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이런 표현은 아주 금기시 되던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좀 읽겠습니다. 16일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라는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조사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 74%는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94%였다. 압도적이잖아요. 네. 또 눈여겨볼 결과가 재밌는 게 이겁니다. 한국인 56% 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주한미군 없이도 우리끼리만 북한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54%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된다. 감축해도 된다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 없이도 북한하고는 싸워볼 만하다, 충분히. 그리고 만약에 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 그쪽엔 미군 줄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미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성인들 중에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는데 63%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고 또 26%는 주로 미국이 이득을 본다.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중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보다 자그마치 5배를 올려가지고 말도 내놔라. 안 되게 올린 거예요, 진짜. 무슨 뭐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그러게. 그래서 그 실무협상단이 근거를 만드느냐고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는 반대도 크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우리 미군을 감축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상하원을 통과해가지고 더 이상 뭐 못 줄이게는 돼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력을 가했거든요.
지금 미국 위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하죠. 마치 여기 이제 제가 썼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켜주기에 주둔하는 것처럼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있죠. 하다못해 외국에 있는 그 미군들 한 곳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 비용까지 다 내라. 라는 그런 자산을 미군 자산을 동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해외 미군 기지에 주둔해 있는 그 아주 뭐 스텔스 뭐 폭격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돈을 내야 된다. 아니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이 우리나라 그 조사 결과하고 생각이 뭐 거의 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방위비 협상단은 그렇게 휘둘리거나 일방적으로 밀리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협상을 마치기를 바라죠. 우리 모두 국민도 그렇고 저도. 그리고 이 협상단은 절대 밀릴 필요가 없는 게 뒤에는 미군 축소 즉 양키 고음까지도 불사하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의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믿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협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썼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막 탄핵 얘기 있고 그렇지 않나요? 거의 그래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제 하원에서는 탄핵이 됐고 하원은 민주당이 많아요.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많고 또 상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의견 제시한 게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사라지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모르죠. 또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더 무서운 놈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좀 상식적인 대통령이 오지 않을까. 너무 다 미국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 위주에 다 돈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배씩 만약에 주고선 미군 주둔 시킨다 그러면 그게 용병이지. 그 동맹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용병 취급을 해도 돼요. 이런 그렇죠. 용병들이 있나? 그렇죠.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정말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조건을 거는 것은 나라를 함께 지켜주려는 동맹국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어느 한 나라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바람직한 협상이 잘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청와대 그리고 국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의 두 축이죠.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더 안전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에서 최근에 불법적인 집회가 연이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분 얘기 좀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몇 번 했죠. 네. 이분이 이제 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전에 한번 정치 무능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회에서 16일 날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한국당에서. 그랬는데 그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아주 난장판이 됐고 일부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의장은 특정 세력의 지지자가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어느 나라 입법부의 시민들이 맘대로 와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다.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마저 무법천지를 만드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를 느꼈다. 거기에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가 이겼다 승리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찬탈의 날로 황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게 이제 비판을 쭉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그 텐트를 쳤죠. 그 청와대 앞에다가. 네. 거기서 이제 단식을 8일 동안 했습니다. 네. 그러고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뭐 나도 황교안이다 그래가지고 두 여성 의원이 또 텐트를 치고 단식을 이어가기도 했죠. 당연히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시위를 하면은 만약에 그걸 용인을 하면 청와대 앞이 텐트 촌이 되죠. 그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경찰도 네. 야당 대표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놔두니까 특혜 의혹까지 이제 막 얘기가 나왔어요. 남들은 못하게 하고 왜 야당 대표만 저렇게 봐주느냐. 놔두냐. 그렇다고 진짜 뭐 끌고 갈 수도 없겠네요. 끌고 갔어야죠, 사실은.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럼 또 야당 탄압이라고 또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황교안 대표 이번에 이제 국회 안에서 네. 불법 집회를 열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무슨 청와대 앞이나 국회 안을 자기네 한나라당 뭐 앞마당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국회 안에서 사람들을 외부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국회 밖에서 하는 경우는 뭐 많죠.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어떻게 국회의원, 정당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근데 완전히 그 아수라장의 아비규환의 난장판의 뭐 무법천지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라 그랬냐. 승리했다. 그래서 뭘 승리했어요? 뭘 승리한 겁니까?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법한테 이긴 거예요? 불법이 법한테 이긴 거예요. 그러니 이게 폭력 집단의 수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행을 어떻게 보면 이게 기행이에요.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이 기행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는 기인 아닌가? 기인 열전에 나와야 되는 사람 아니냐? 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막 떠들고 다니다가 국회에 들어눕다가 또 청와대 가서 텐트 치다가 이제 국회 안에서 막 이런 불법 집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중도층 표심을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당과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하는 이 기행은 소위 말해서 집토끼라 그러는데 집안에 가둬놓은 토끼, 골수 지지층은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근데 산토끼라고요. 비골수 지지층이나 혹은 예비 지지층, 중간 중도층, 이걸 산토끼라 그러는데 산토끼들은 다 등을 돌리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당은 필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당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하니까. 그러니까 지지도 극성스럽게 열렬 지지자들이 있고 그냥 뭐 대안이 없으니까 라는 이 약한 지지층도 있거든요. 또 열렬 지지자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시라고 교회에. 전도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독실한 교인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절에 가서도 절대 합장도 안 하고. 어떤 분은 뭐 요셉인가가 나타났다 막 이렇게 열렬하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그 한기총이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 네. 거기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극우입니다. 극우. 빤스 목사님인가? 팬티는 제가 모르겠고 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빨갱이다 뭐다 뭐 아주 극렬히 비난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지금 뭐 몇 가지 혐의로 불법 혐의 뭐 불법 집회 폭력 혐의로 지금 문제가 돼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통하는 건지 독실한 교인이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인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인에 대해서. 근데 기인은 성격이나 말, 행동 따위가 보통 사람과 사뭇 다른 별난 사람.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황교안 대표님이 그럼 이거는 사전적
이미지로는 긍정적인 건데 사실 지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아니죠. 기인이라 하면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해괴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사람을 기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사전적 의미는 나쁘진 않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 의미로도 이분이 좀 그렇게 긍정적 아니 긍정적 의미로 안 볼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했으면 좀 예? 좋겠는데. 산에 가서 무슨 군뱅이 맨날 잡아먹고 예? 그런 사람도 다 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꼭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당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습을 좀 잘 갖춰주시길 바라며 오늘 그럼 Q&A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